베란다 문을 조금 열어두면 마른 수건 냄새가 거실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옵니다. 햇빛은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빨래 바구니 위에는 아직 오후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양말 2켤레, 흰 수건 3장, 오래 입은 티셔츠 하나가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빨래를 개는 일이 그저 해치워야 할 일이었습니다. 출근 전에는 바빴고 퇴근 뒤에는 피곤했고 주말에는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내려놓고 나서 이상하게도 빨래 바구니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수건 끝을 맞추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내 하루도 이렇게 끝과 끝을 맞춰 접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오늘 이야기는 큰 정리나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빨래 한 장을 접는 오후에 아직 내 손에 남아있는 생활의 온기를 조용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쉬어도 되는데 왜 아직도 집안일을 붙잡고 있느냐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몸이 힘들면 쉬어야 하고 혼자 다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집안일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빨래를 털고 날고 걷고 접는 동안 우리는 집 안의 시간을 한번 만져봅니다. 이 옷은 어제 산책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 수건은 아침에 세수하고 걸어두었던 수건입니다. 이 양말은 현관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신었던 양말입니다. 빨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몸이 움직였다고요. 오늘도 집 안에서 작은 일이 지나갔다고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던 하루에도 사실은 이렇게 접을 것이 남아 있었다고요. 김영수 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한동안 빨래를 싫어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빨래가 쉬웠다기보다 낮에 집에 있는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전에는 토요일 아침에 몰아서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평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월요일 오후에도 세탁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남들은 밖에서 바쁠 시간에 나는 집에서 수건을 털고 있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살짝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김영수 씨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다르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도는 소리. 그 소리는 빈집의 소리가 아니라 집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수건을 접을 때마다 한 장씩 말했습니다. 오늘도 씻었다. 오늘도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늘도 이 집에는 내가 있었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덜 허전하게 했습니다. 최정숙 씨는 옷을 참 반듯하게 개는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교복, 남편의 셔츠, 자기 앞치마까지 늘 각을 맞춰 접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생각보다 책임이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해야 하니까 했고, 안 하면 티가 난다는 생각으로 오래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각자 살고 집 안 식구가 줄어든 뒤에는 빨래 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작은 건조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벼움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양말 2켤레만 남은 빨래 바구니를 보고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많던 옷들이
어디로 갔을까? 내 손을 지나가던 하루들이 모두 멀어진 걸까? 그날 최정숙 씨는 빨래를 빨리 접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깐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양이 줄었다고 사랑이 줄어든 것은 아니구나. 손이 지나온 시간이 달라졌을 뿐이구나. 빨래를 개는 일은 참 묘합니다. 반듯하게 접으려고 해도 완벽하게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쪽 소매가 조금 튀어나옵니다. 수건 모서리가 살짝 어긋납니다. 양말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전 같으면 괜히 짜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작은 일도 내 마음처럼 안 될까? 하지만 인생 후반의 빨래 바구니 앞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접히지 않아도 옷은 옷입니다. 모서리가 조금 틀어져도 수건은 내일 아침 다시 얼굴을 닦아줍니다. 한 짝 잃은 양말도 곧 어딘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딱 맞게 접히지 않은 날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하루는 버려진 하루가 아닙니다. 조금 삐뚤어져도 내 삶의 서랍 안에 조용히 들어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집안일은 때로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빨래가 쌓여 있으면 눈에 띄지만 깨끗하게 개어 서랍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설거지가 남아있으면 티가 나지만 그릇이 제자리에 있으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오래 해온 분들은 마음 한쪽에 이런 서운함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한 일은 왜 늘 사라질까? 내 수고는 왜 끝나자마자 안 보이게 될까?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수고가 어딘가에 닿았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다만 오늘은 그 인정을 밖에서만 기다리지 말고 내 손이 내 손에게 먼저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오늘도 집을 조금 돌보았다. 오늘도 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는 작지만 오래 집 안을 지켜온 마음에게 필요한 따뜻한 물 한 잔이 됩니다. 박용식 씨는 예전에는 빨래가 어디서 어떻게 접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옷장 안에 늘 옷이 있었고 서랍 안에 늘 양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손을 지나온 결과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퇴직 뒤 아내가 손목이 아파 잠시 쉬게 되면서 박용식 씨가 빨래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건 접는 방향도 헷갈렸습니다. 티셔츠는 아무리 접어도 삐뚤어졌습니다. 양말은 짝을 맞추다가 자꾸 한 짝씩 남았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쉬운 것도 제대로 못하네. 그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익숙한 일이었기에. 그 말이 박용식 씨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안일은 쉬워서 해온 일이 아니라 누군가 오래 익숙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빨래를 조금 천천히 접었습니다. 잘 접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수고를 뒤늦게라도 배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큰일만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먼 곳에 여행을 가야 한다고 느낍니다. 물론 그런 일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빨래 한 장을 적는 일이 더 현실적인 위로가 됩니다. 큰 계획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수건 한 장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반으로 접고 다시 한 번 접으면 됩니다. 그 사이에 마음도 아주 조금 접힙니다. 터진 생각이 한쪽으로 모입니다.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던 오후가 작은 네모가 됩니다. 이것이 대단한 해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대단한 해결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을 지나가게 해주는 작은 동작들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가 많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오래된 옷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이 조금 늘어난 티셔츠, 색이 바른 잠옷, 버리기에는 아직 입을 수 있고 입기에는 어딘가 예전의 내가 묻어있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앞에 두고 우리는 잠깐 멈춥니다. 이걸 계속 둘까? 이제 보내도 될까? 정답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옷장 정리처럼 빨래 바구니도 우리에게 선택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저 만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옷을 입고 장을 보러 갔던 날, 이 숟건을 챙겨 여행 가방에 넣었던 날, 이 잠옷을 입고 밤새 뒤척였던 날, 옷감에는 지나간 시간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모두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맙다고 한번 만져주는 일은 과거에 매달리는 일이 아니라 지나온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빨래를 모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딱 3장만 천천히 접어보세요. 수건 한 장, 티셔츠 한 장, 양말 한 켤레. 첫 번째 수건을 접을 때는 몸에게 말해봅니다. 오늘도 씻고 살았구나. 두 번째 옷을 접을 때는 하루에게 말해봅니다. 오늘도 지나가느라 애썼구나. 세 번째 양말을 맞출 때는 내일에게 말해봅니다. 내일도 천천히 걸어보자. 나머지 빨래는 조금 늦게 접어도 됩니다. 바구니가 비워져야만 마음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3장만 접어도 내 손은 오늘의 생활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좋은 시작입니다. 빨래를 접는 오후에는 이상하게 말수가 줄어듭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어도 손은 옷감의 감촉을 따라갑니다. 수건의 두께, 셔츠의 주름, 양말의 작은 보풀. 이런 것들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곁에 오래 남습니다. 인생이 늘 박수와 성취로만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계절에는 집안의 조용한 동작들이 나를 지켜줍니다. 찬장에서 컵을 꺼내는 일, 창문을 조금 여는 일, 빨래를 한 장 접어 서랍에 넣는 일. 이 작은 일들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도 매 하루를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받쳐줍니다. 그러니
오늘 빨래 바구니 앞에 앉아 계신다면 자신을 작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허드레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을 다시 품 안에 넣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빨래 같은 이야기가 너무 작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붙잡아주는 것은 의외로 작은 것들입니다. 큰 목표는 멀리 있습니다. 큰 약속은 달력에 자주 생기지 않습니다. 큰 칭찬은 누군가 일부러 건네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래는 오늘 내 앞에 있습니다. 말없이 쌓여 있다가 말없이 내 손을 기다립니다. 그 앞에 앉는 순간 우리는 오늘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보다 먼저 지금 무릎 위의 수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일의 힘입니다. 마음을 멀리 데려가지 않고 지금 여기로 조용히 데려옵니다. 빨래 바구니 앞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올라오는 날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을까? 예전에는 이 시간에 회의도 하고 전화도 받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빨래를 접는 손이 잠깐 멈춥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혼내지 마십시오. 그리워하는 마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필요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그 기억이 오늘의 나를 밀어내지 않도록 손에 잡힌 옷감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나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큰 부탁이 없어도 내 하루를 돌보는데 나는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수건 한 잔이 조용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빨래를 개는 방법에는 정답이 많지 않습니다. 집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수건을 3번 접는 사람도 있고 2번 접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말을 돌돌 마는 사람도 있고 나란히 포개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보다 마음의 악력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살짝 돌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빨래가 조금 늦게 접혀도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서랍이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에는 완벽함보다 지속이 더 다정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더 하는 것. 그 정도의 느슨함이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분에게 빨래는 더 조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는 집에서 세탁기 종료음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띠리링 하는 짧은 소리가 집 안을 한번 지나가고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 소리가 쓸쓸하게 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동시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생활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땀과 먼지와 바깥 냄새가 물을 지나 깨끗해졌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한 권 헹궈질 수 있으면 좋겠지요. 완전히 새 것이 되지는 않아도 됩니다. 조금 가벼워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빨래를 꺼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헹궈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분에게도 빨래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옷이 내 옷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수건의 주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양말짝이 자꾸 엇갈립니다. 그럴 때 가끔은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왜 늘
내가 챙겨야 하지. 왜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지? 그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수고가 저절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필요하면 말해도 됩니다. 오늘은 이 빨래를 같이 접자고요. 도와달라는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집에서 수고를 나누자는 건강한 말입니다. 다만 말투는 싸움이 아니라 초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이 접으면 금방 끝나겠네. 그 정도의 문장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래는 몸의 속도를 잘 알려줍니다. 젊을 때처럼 한 번에 많이 해치우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허리를 오래 굽히면 뻐근하고 손목이 시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중간에 앉아 쉬어도 됩니다. 바구니를 높은 의자 위에 올려도 됩니다. 무거운 이불 빨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세탁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생활을 돌본다는 것은 내 몸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의 신호를 들으며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도 몸이 편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세 장이 힘들면 한 장도 괜찮습니다. 한 장을 접고 쉬었다면 그것도 충분히 나를 돌본 하루입니다. 빨래를 서랍에 넣는 순간도 가만히 보면 참 다정합니다. 방금 전까지 흩어져 있던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수건은 수건 자리로, 잠옷은 잠옷 자리로, 양말은 작은 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도 매일 이런 서랍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은 서운함의 자리에, 그리움은 그리움의 자리에, 고마움은 고마움의 자리에 넣어두는 일입니다. 뒤섞인 채로 하루를 마치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 빨래를 넣을 때 마음도 하나씩 이름 붙여보십시오. 오늘 외로웠다. 오늘 조금 뿌듯했다. 오늘 괜히 옛날 생각이 났다. 이름을 붙인 감정은 조금 덜 무섭습니다. 서랍 속 옷처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빨래가 그대로 쌓여 있어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구니가 조금 넘쳐도 매일 다시 한 장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완성된 모습으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미뤄둔 빨래처럼 마음도 잠시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쌓임을 나의 실패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한 장, 내일도 힘들면 모레 한 장. 삶의 많은 일은 그렇게 아주 작게 다시 시작됩니다. 빨래 바구니는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립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그런 기다림을 조금 허락했으면 합니다. 빨래를 접다 보면 계절도 함께 접힙니다. 여름에는 얇은 셔츠가 많고 겨울에는 두꺼운 양말이 많습니다. 장마철에는 수건이 잘 마르지 않아 괜히 마음까지 눅눅해집니다. 햇빛 좋은 날에는 빨래에서 바깥 냄새가 나서 집안에 작은 들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감의 무게도 바뀌고 손의 감각도
바뀝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력보다 먼저 생활로 계절을 압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두꺼운 옷을 접으며 겨울을 지나왔구나 느끼고 얇은 수건을 개며 여름이 깊어졌구나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절을 보내는 마음도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어디론가 떠나지 않아도 베란다의 빨래만으로도 계절은 충분히 찾아옵니다. 그 사실이 때로는 쓸쓸하지만 때로는 고맙습니다. 세상은 아직 내 집의 작은 바구니 안에도 계절을 보내주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빨래를 접는 일이 마음의 속도를 늦춰준다는 점입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일을 빨리 하라고 말합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하고, 빨리 괜찮아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빠르게 접히지 않습니다. 서운함도, 허전함도, 익숙했던 역할에서 내려오는 시간도 천천히 접혀야 합니다. 억지로 누르면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급하게 구기듯 넣으면 다음에 꺼낼 때 주름이 많습니다. 손바닥으로 한번 펴고 모서리를 맞추고 숨을 고르듯 접어야 합니다. 마음도 그렇게 다루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괜찮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주름 하나만 펴도 됩니다. 그 정도면 마음은 이미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빨래를 접으며 먼저 떠난 사람의 옷이 생각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함께 쓰던 수건, 함께 널던 이불, 같이 말리던 양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아주 작은 물건에서 갑자기 찾아옵니다. 큰 기념일보다 평범한 오후의 바구니 앞에서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물이 나면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빨래가 젖어있던 물기를 햇빛에 말리듯 마음의 물기도 천천히 마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리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오늘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이 내 생활 안에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수건 한 장을 접으며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겠습니다. 고마웠다. 오늘도 생각났다. 나는 여기서 천천히 지내고 있다. 그 정도의 인사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혼자만의 빨래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십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접는 시간. 셔츠를 조금 삐뚤게 접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시간. 그 자유도 소중합니다. 외로움과 편안함은 늘 한쪽만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같은 오후에도 한쪽에는 허전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조용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을 함께 품고 살 수 있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날도 있고 혼자라서 숨을 고르는 날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진짜 마음이라고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래 바구니 앞에서 오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은 조금 쓸쓸하구나. 그래도 이 고요함이 나쁘지만은 않구나. 그렇게 두 마음을 나란히 접어 두어도 됩니다. 빨래를 개는 오후가 익숙해지면 자신만의 작은 순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창문을 조금 엽니다. 그 다음 물 한 잔을 옆에 둡니다. 수건부터 접고 옷을 접고 마지막에 양말을 맞춥니다.
끝나면 바구니 바닥을 한번 털고 빈 바구니를 세워둡니다. 이 순서는 대단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작은 순서는 마음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몸이 먼저 알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인생 후반의 하루에는 이런 작은 길이 필요합니다. 너무 넓은 길은 오히려 막막합니다. 수건부터 옷 하나, 양말 한 켤레. 그 정도의 좁은 길이면 오늘 오후를 건너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구니를 비운 뒤에는 꼭 한번 둘러보십시오. 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 박수를 쳐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전보다 공기가 가벼워졌다면 그 가벼움은 당신의 손이 만든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한 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돌본 손이 만든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생활은 조용하지만 조용한 생활도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의 빨래가 그 작은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서랍을 열었을 때 반듯하게 접힌 수건이 보이면 그저 수건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오후의 햇빛과 당신의 손길과 오늘을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작은 생활을 지킨 사람만이 아는 조용한 품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접힌 빨래는 사라진 빨래가 아닙니다. 제자리를 찾은 빨래입니다. 우리의 나이든도 그렇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자리로 옮겨 앉은 것입니다. 예전처럼 바깥에서 이름이 크게 불리지 않아도 집안의 작은 일들이 우리 이름을 조용히 불러줍니다. 수건이 말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씻고 살았다고요. 셔츠가 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이 하루를 지나왔다고요. 양말이 말합니다. 내일도 아주 조금은 걸어볼 수 있다고요. 빨래 바구니에 앞에 오후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주세요. 삶은 큰 장면에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접고, 펴고, 다시기는 작은 손길 속에서도 삶은 조용히 이어집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오후는 조금 느슨하게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